자, 간단하게요.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요, 이 조건과 기한이라는 것은 사실 그냥 이렇게 칠판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설명하게 하면 상당히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요. 그림이 다 그려져 있으니까요. 그럼 자료 가지고 계시죠?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과 기한은 우리 시험에서는 항상 한 문제가 나오죠. 자, 이제 우리가 법률행위 부관이라고 되어 있죠. 자, 갑이 이제 을하고요,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면 그것을 법률행위고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성립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이요, 됐죠? 체결이 되면은 우리는 것을 성립하고, 성립하면은 효력 요건을 보는 거죠. 효력 요건 속에요, 특별 효력 요건 속에 조건하고 기한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 조건하고 기한은 효력 요건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조건이 성취되지 않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 말을 잠깐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조건과 기한은 법률 행위에 속한다, 이걸 알 수 있죠. 법률 행위. 법률 행위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 말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됐죠? 자, 그래서 봐봐요.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가이라는 것은 뭐냐면 1번이 뭐죠? 1번이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의 뭐죠? 효력이죠. 효력을 뭐한다? 제한하는 거예요. 효력을 제한해. 제한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약관이요. 그래서 이걸 부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관, 이렇게. 그러니까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해. 성립이 아니고 효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약관이에요. 이것을 부관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건, 기한,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부담은 부담부 증여, 부담부 유증. 그래서 증여는 계약법에, 그 다음에 유증은 가족법에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 시험에 안 배우죠. 우리 그래서 조건, 기한을 배워. 시험에 이렇게 나면 안 되죠. 부관은 조건과 기한만 부관이다.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돼. 조건과 기한만 부관이다. 그러면 안 된다고. 조건, 기한, 부담인데, 부담은 계약법하고 그 다음에 가족법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공부를 하지 않을 뿐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요, 법률행위에 성립이다, 효력이다, 효력을 제한해. 그러니까 부관이 원래 이러면요, 계약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학원에 수강을 했잖아요. 그럼 바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조건을 붙인단 말이죠. 그러면 당신이 좀 옷가짐이 좀 단정하고 쌍꺼풀 수술하고 오면은 그때 가능하다, 뭐 이렇게 조건을 붙였잖아요. 그러면 수강 등록을 했는데 쌍꺼풀 수술하기 전까지는 강의를 들을 수가 없죠. 그걸 제한이라고 한다니까, 제한. 그러니까 강의를, 내가 봐봐, 내 말은 수강 등록을 했는데 강의는 들을 수 있잖아요.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이 효력이 약간 지금 제한돼 있어. 쌍수할 때까지는 안 돼. 알겠죠? 하면은 되는 거죠. 그걸 부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수강 등록을 했으니까 강의를 들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조건부 권리는 현재에 걸린 거예요. 현재에 걸려요. 그래서 현재 권리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조건부를. 자, 그럼 볼까요? 자, 조건은 뭐다? 법률행위 효력이죠. 성립 안 돼, 절대로. 여러분 시험에요, 밑도 끝도 없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법률행위의 성립, 이렇게 나와. 아무리 봐도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요, 우리는 원래 민법은 중의사법처럼 이렇게 말장난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닌데 말장난이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몇 번 얘기했죠? 효력이다, 성립이 아니다. 알겠죠? 효력을 제한이 아니, 성립이 제한이 아니고 뭐를 제한한다? 효력을 제한한다. 그래서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이죠. 발생을 뭐라 한다? 장래죠.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죠. 봐봐, 효력에 대해서 장래 불확실해야 돼요. 장래 불확실해야 돼요. 자, 법률행위죠. 법률행위가 뭐다? 여기서 첫 번째 의사표시. 그래서 의사표시 말로 해요. 말로 하는 것은 뭐죠?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죠. 이것을 임의성이라고 해요. 임의성이라는 것은 말로 한 것만 조건이고 말로 하지 않은 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봐봐요, 법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유언자가 사망을 해야 돼. 그건 법에 나와 있어. 그걸 법정 조건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요, 불법이죠. 우리 민법에서 불법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한다? 불법은 뭐를 얘기해요? 우리가 말할 때 불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103조 위반을 불법이라고 해요. 103조 위반됐다는 것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그래서 그것은 무효인 조건이죠. 불법 조건은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봐봐요, 우리가 법률에는 반드시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봐봐요, 조건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어도 그 조건이 뭐가 되지 않으면,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은 조건이 아닌 거예요. 동기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조건이라는 것은 의사표시니까 조건의 의사와 조건의 표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건의 의사와 조건의 표시. 알겠죠? 이건 우리 시험에 나왔죠? 그 다음에 봐봐요, 발생하죠? 언제 발생해요? 봐봐.
장래 발생해야 돼요. 장래 소멸해야 돼. 장래. 그러니까 장래. 그리고 과거에 이미 작년에 이미 합격했어. 32에 이미 합격한 사람한테 뭐냐면 아버지가 집에서 빈둥빈둥 놀지만 말고 가서 학원 가서 자격증 났다 와 공중에서 사무실 차려줄게 이래. 알겠죠? 이미 합격했는데 조건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조건은 언제요? 장래 앞으로 발생하고 앞으로 소멸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장래 발생하는 것을 정지 발생이니까 뭐란다? 정지 조건을 플러스라고 하는 거예요. 장래 발생하니까 플러스. 아까 그러면 기억나나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정지 조건부로 계약했는데 플러스. 조건이 성취가 안 됐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 왜? 정지 조건은 나중에 효력이 발생해. 나중에 발생해. 그럼 나중에 발생한다는 말의 뉘앙스는 뭐죠? 현재는 발생했다 안 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안 됐다. 알겠죠? 모범생은 그렇죠 하고 지나가. 골치 아파 죽겠어. 알겠죠? 그렇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돼요? 장래 발생한다고. 알겠죠? 장래 발생해. 그래서 장래 발생하니까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모범생이요. 그 PPT를 싸가서 하니까 그런 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지금 보니까 질문하고 답하고 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11월 12월 달에도요. 인터넷에서 얼마나 많이 전화가 많이 오는지. 그래서 그 답이 뭐냐고 어디를 얘기한 줄 알 수 있어요. 이미 지나갔는데 답이 어디를 뭘 묻는지 알 수 없잖아요. 학생들이 전화해가지고 근데 아까 그 질문한 거 답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아니 어디를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장래 소멸이죠. 소멸은 해지 조건이니까 마이너스죠. 정지는 플러스고 소멸은 마이너스고 장래 소멸이에요. 그럼 장래 소멸한단 말은 현재는 효력이 있으니까 장래 소멸하겠죠. 장래는 미래잖아요. 미래 소멸한단 말은 지금 현재는 효력이 있죠. 있으니까 소멸하겠죠. 알겠죠? 야, 걔 죽을 것 같던데? 죽을 것 같대. 장래 죽을 것 같대. 그래? 걔 언제 태어났어? 아마 아직 안 태어났다나 봐. 이 말이잖아 이게. 그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장래 소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태어났어야죠. 지금 효력이 있어야죠. 장래에 발생한다. 장래. 야, 걔 한두 달 있으면 태어날 것 같던데. 그래서 그래? 근데 걔 이름이 뭔데? 걔가 지금 7살이나 봐.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미 태어났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장래 태어나야 돼. 장래. 알죠? 지금은 그러니까 뱃속에 있어야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요. 장래 불확실해야 돼. 불확실. 그래서 장래니까 이미 성취한 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이미 성취한 것을 말한다? 기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미 성취했으니까 플러스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확실해야 돼. 불확실. 될지 안 될지 몰라야 돼. 그럼 불확실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이것이요. 성취를 못해. 성취할 수 없어. 성취할 수 없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불능이라고 그래. 불능은 꽝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라고 그래. 봐봐. 여기 봐봐. 정지는 발생이니까 플러스라고 하고 해제는 소멸하니까 마이너스라고 하고 기성 조건은 이미 과거에 성취했으니까 플러스고 불능은 성취할 수 없다는 거죠. 성취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불능 꽝이니까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면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내가 설명할게요. 그것은요. 여기 보면 확실하죠. 확실하면 기한이라고. 여기서 봐봐. 여기는 불확실이죠. 여기는 확실이죠. 확실하고 불확실하고 조건하고 기한의 차이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기한은 뭐냐? 기한은 이런 거예요.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그건 시기라고 해요. 그다음에 소멸, 그것을 종기라고 그래요.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 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오전한다. 확실한 사실 이렇게. 그럼 뭐가 확실하고 뭐가 불확실한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알겠죠? 그럼 뭐가 확실하고 뭐가 불확실하냐? 그것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조건하고 기한이 구별이 되는 것이에요. 일단 이것이 뭐냐?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틀이에요. 아시겠죠? 자, 다시요. 장래 불확실해야 돼. 조건. 장래 확실하면 기한. 됐죠? 장래니까 이미 성취하면 안 돼. 성취할 수 없어도 안 돼요. 불확실이니까. 이미 장래니까 이미 성취하면 안 돼. 과거니까. 그다음에 이 성취할 수 없으면 안 돼. 불확실해야 돼. 이런 봐요. 이런 공부를 할 때 지금 처음 오신 분은 민법 강의 들을 때요. 보통 학원을 그만두는 게 2, 3주를 못 견데 2, 3주 있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있는데요. 보통 2달 정도 지나면 그만두진 않아요. 왜냐하면 2달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순환에 딱 들어가면 어때요? 들리는 것이 속도가 훨씬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들리는 거 막 들리고 그러니까요. 뭔가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보통 학원을 그만두신 분들은 딱 와가지고 뭐 1주에서 2주 정도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만약에 내가 말했죠. 무슨 말 하면 하고 망한다고.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걸 못 참고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정확하게 하는 것이죠. 뭐냐면 법률행위의 효력이죠.
그 다음에 효력이죠. 성립이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발생하면 뭐가 되고 플러스, 소멸하면 마이너스. 발생은 정지, 소멸은 해제죠. 그 다음에 이미 성취했다. 이미 성취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성취했으니까 과거지만 플러스. 성취할 수 없다잖아요. 그럼 꽝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시험에 뭐라 나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정지 조건부로 계약했는데 이미 성취된 경우 이렇게 나와. 정지 조건부로 계약했는데 정지 조건은 발생이니까 플러스고 이미 성취도 플러스죠. 플러스 플러스 곱하면 뭐가 된다? 플러스 유효가 되는 거죠. 정지 조건부로 계약했는데 성취할 수 없다. 성취할 수 없다 그러면 무조건 마이너스. 성취했다 플러스. 정지 조건은 플러스. 해제 조건은 마이너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지 조건부로 계약했는데 이미 성취할 수 없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무효. 해제 조건부로 계약했는데 이미 성취할 수 없다. 해제는 소멸이니까 마이너스. 성취할 수 없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돼요? 이게 어려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플러스는 플러스인데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어려워. 알겠죠? 모르면 신경 쓰지 마요. 아침 9시에 노란 차가 오니까요. 거기 한번 같이 따라갔다 오면 알게 돼요. 또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된다? 플러스. 플러스가 되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것만 알면 되죠. 알겠죠?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장래니까요. 조건은 뭐냐? 소급표가 없어요. 장래니까. 장래 발생해야 되잖아요. 소급표가 없죠. 그런데 합의로 소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한은요 절대로 소급표가 없어요. 좀 이따 우리가 이게 나온단 말이죠.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급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네요. 우리가 무효에서 소급표가 있는 거 없는 거 했었잖아요. 기한은 절대로 소급표가 없고요. 조건도 원래는 소급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합의로 소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래니까 말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알겠죠? 그냥 무조건 들이대지 말고 위에 그렇게 한 번씩 생각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참고로 보셔요. 참고로 보면 성년이 되면 진돗개가 죽으면 내일 비가 내리면 다음에 비가 내리면 첫눈이 오면 결혼기념일에 임대차 기간이 임대인이 사망할 때까지 매도할 때까지 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이런 보면 강의 노트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자료 지금 들은 거 다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말이 확실하면은 기한이고 불확실하면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성년이 돼야 안 돼요? 성년은 몇 살이 되면 되죠? 만 19세죠? 만 19세.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달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다 확정이야. 그러니까 이걸 확정기한이라고 그래. 확정기한. 달력을 기준으로 하면 확정기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진돗개는 죽어 안 죽어? 이건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온 거예요.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를 줄게. 알겠죠? 진돗개 죽죠? 언제 죽어? 언젠가 죽죠? 그러니까요 이것은 불확정이라고 해요. 기한이야. 왜? 죽는 거 분명하면 기한이라니까. 성년이 되는 건 분명하죠. 기한이라니까. 근데 날짜가 딱 정해졌어. 만 19세. 그러니까 확정이라고 그래. 근데 진돗개는 언제 죽을지 몰라. 초보가 아니면 중보가 아니면 말복나 죽을 거예요. 알겠죠?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불확정이에요.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내일 비 와요 안 와요? 내일 비 와나 안 와? 모르죠? 모르죠? 그러니까 조건인 거예요. 저도요 토요일 날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요 자료 정리하고 가야지 했는데요 시간이 보니까 너무 많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자료를 한번 딱 정리하면 그만둘 수가 없는 게요 이게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이게 뭐를 해야지 하고 머릿속에 막 그림이 다 이미 다 이게 딱 그려져 있는데 중간에 끊어지면 그걸 다시 또 생각하려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다 뭐 하다 보면요 시간이 몇 시간인지 몰라가지고 아침에 10시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갔더니 눈이 갑자기 많이 내리고 눈 올 거라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눈이 엄청나게 와 있더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눈이 올지 비가 올지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것을 뭐란다?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잘 모르니까. 뭘 봐봐. 다음에 비가 와. 다음에 비 와 안 와? 안 와? 오죠. 언제 와? 모르는데 오죠. 오는 게 확실하면 기한이라고 그래. 그걸 불확정 기한이라고 그래. 오는 건 확실하잖아. 다음에 비가 내린 건 확실하죠. 그런데 언제 내릴지 모르죠. 그래서 불확정이라고 그래. 그런데 첫눈 와 안 와? 우리나라는요 지금 올해를 기준하면 첫눈은요 아직 뭐죠? 이미 눈이 내렸죠. 그래서 올해를 기준하면 우리는 과거에 이미 내리기 때문에 그건 조건도 아니고 기한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올해 이제 11월 달, 12월 달 얘기하죠. 11월, 12월 달은 그때는 어떻게 돼요? 아직 첫눈이 언제 올지 모르죠. 오기는 와 안 와? 오죠. 근데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가지고 반드시 눈이 안 오는 해가 한 번도 없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드시 눈이 와. 그러니까 첫눈이 언제 내린다 몰라. 그러니까 눈은 오는데 언제 올지 몰라. 불확정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결혼기념일 달력이 딱 나와 있죠? 확정기한이라고 그래. 알겠죠? 나는 결혼 안 했는데 그래도 필요 없어. 알겠죠? 결혼기념일 달력을 기준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요
재밌는 말 봐봐. 6하고 7을 봐봐. 임대차 기간을요, 임대인 사망할 때까지. 임대인 죽어 안 죽어? 죽죠. 그러니까 불확정 기한이라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어. 불확정이야. 임대인이 매도할 때까지. 임대인이 임차한테 팔 때까지. 임대인이 임차한테 팔 때까지. 언제 팔아? 모르죠. 그것은 뭐냐면 기한이 아닌 거예요. 이건 불확정 기한이 아니에요. 기한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뭐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는가?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좀 이따 다음번에. 자, 시험에 합격한다면, 그럼 시험에 합격한지 할지 안 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보통 학원에서 모의고사 쳤는데 60점이 넘잖아요. 60점대가 되면 거의 다 합격을 해요. 알겠죠? 내가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에 있잖아요. 9월달, 10월달 모의고사를 딱 보잖아요. 딱 모의고사 봤을 때 55점대에서 60점대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대충 다 합격해요. 그렇죠? 왜냐면 학원의 모의고사 점수하고요, 그다음에 실전에 가가지고 모의고사 점수가 보통 이제 원래 이제 점수가 아주 높았던 사람들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고 그냥 60점대 있던 사람들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지, 안 그러면 뭘로 모의고사를 보겠어요. 알겠죠? 모의고사 봐가지고 학원에서 보면 저 사람 60점 넘어, 저 사람 합격할 것 같아. 9월달 10월달 누가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 합격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시험 합격한다면 이 말은 누구나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잖아요. 애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강의를 들으면 뭐죠? 불능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알겠죠? 그냥 계속요, 혼자 막 애투로 돌아. 왜 다른 사람은 다 대답하고 있는데 자기가 대답 못 하거든요. 처음 오면 당연히 대답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은요, 금방 알 수 있어요. 눈이 벌써요, 초점을 잃어가죠. 정신이 없어요. 알겠죠? 이경규 눈 알죠? 이경규. 탁탁탁탁탁 하는 거. 알겠죠? 정신 없어요. 알겠죠? 그러다 이제 2달 정도 지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소리가 들리고 나보다 먼저 온 사람도 대답 못 했는데 내가 대답하죠. 그때 그 희열이라서 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뭐가 된다? 불능의 단계에서 무슨 단계로 지금 진입하고 있다? 불확실의 단계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확실의 단계에 진입했는데 모의고사를 보죠. 5월달부터 3월, 4월달, 5월달부터 모의고사를 봤는데 이거 볼 때마다 70점이에요. 남들이 다 나한테 너는 합격이라고 그래요. 자신감이 있죠. 그때 가서 뭐란다? 화장실에서 시험 빨리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해. 시험 빨리 봤으면 좋겠다는 말은 나 점수 나오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잖아요. 나 좀 알아줘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무슨 단계로 간다? 기한의 단계로 접어드는 거예요. 기한은 확실이다, 불확실이다? 확실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불능의 단계에서 불확실의 단계에서 무슨 단계로? 기한의 단계로 진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그래서 합격한다면 조건이에요. 어쩔지 모르니까. 됐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조건하고 조건은 불확실이고 기한은 확실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이해를 하라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게 이제 다른 시험에 나왔던 것들은 죄다 모아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는 이제 조건은 순수 수위 조건이라는 거예요. 순수이라는 것은 뭐냐면, 야, 너 어떻게 할래? 우리 모르고 친구가, 야, 우리 내일 등산 갈래? 생각 한번 해보고,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고, 그건 생각 안 하면 안 간다는 말은 똑같잖아요. 오직 그 한 사람의 의사에만 달려 있잖아요. 이것을 뭐란다? 그것을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키면 이것을 무효. 그래서 여러분 방금 봐봐. 방금 뭐라 그랬죠?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매도할 때까지죠. 언제까지 땅 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팔 때까지. 이 사람이 팔지 안 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그걸 순수 수의 조건, 이것은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무효. 그래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효니까. 그 다음에 단수는 달라. 단수는 뭐냐면, 야, 내가 혹시 제주도 가면 내가 한라봉 한 박스 사줄게. 내가 혹시 제주도 가면 한 박스 사다 줄게. 그러니까 제주도를 뭐 때문에 갔는지 모르지. 아무튼 가면 사와야 돼, 안 사와야 돼? 사와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은 유효가 돼. 제주도 가면 귤을 사다 줄게 이렇게. 그 다음에 우성은요. 우성은 여러분, 우성 그러니까 우성 아파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성 아파트 망했잖아요. 그래서 우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문은 똑같은 건 아닌데 비우자로 생각을 해. 비우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 우가 뭐다? 우를 그냥 비라고 생각해. 비우자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자연현상과 연결되는 거. 그게 뭐냐면, 야, 우리 내일 등산 갈래?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래? 내일 비 안 오면, 눈 안 오면 가자 이렇게. 눈 안 오고 비 안 오면 가자. 그러니까 눈이나 비가 오면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 얘기하잖아. 학원에서 내일 학원 올 거야? 그러면 내일 눈 많이 온다던데 난 눈 오면 안 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무슨 조건이다? 우성 조건이죠. 알겠죠? 자연현상과. 그러니까 내 의사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다른 제3의 조건이 중요하죠? 그것을 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내일 비가 오지 않으면 그럼 에버랜드 가자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혼성은 뭐죠? 혼성은 내 의사도 중요하지만 상대방 의사도 중요한 것이에요. 야, 뭐라고? 너가 저 여자하고 결혼한다고? 진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너 결혼하면 내가 장을 지닌다. 손가락에. 지금 어느 국회의원인가 손가락에 장 지진다고 했는데 그 사람 지졌나 모르겠네.
옛날 누가 지진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지어놨잖아. 아, 그럼 지져가지고 안 나온 거예요? 장 지져서?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장님을 지진다고 이런 말 하죠. 안 그러면 너 그 여자하고 결혼하면 내가 뭐죠? 냉장고 하나 사줄게.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내 의사도 중요하고 누구의 의사도 중요해? 제 3자의 의사도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남자 여자를 합해서 뭐라 한다? 혼성두엣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혼성 조건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이해를 그렇게 하라고. 알겠죠? 그래서 갑의 의사뿐만 아니라 을의 의사가 더 중요하죠. 갑이 을과 혼인하면 내가 냉장고 사줄게. 그러니까 갑의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의사가 중요해? 제 3자의 의사가 중요하죠. 그걸 혼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조건,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순수 수유 조건이에요. 그럼 순수 수유 조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 나머지는 다 유효예요. 유효. 순수 수유 조건은 그 사람한테만 모든 게 달려 있는 경우. 아까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매도할 때까지. 그럼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팔지 안 팔지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도급인이 검사에 합격하면 보수를 지급한다. 봐봐. 이 사람이 이런 거예요. 수급인이 물건을 만들었는데 도급인이 퇴짜를 넣은 거예요. 돈을 안 준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 소송을 제기했어. 우리가 도급 계약을 할 때는 도면대로 물건이 만들어져 있냐 안 됐냐 그걸 보고 돈 주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지. 나도 뭘 주문을 할 때 하고 책 같은 거 주문하고 그럴 때 책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출판사에 주문하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인쇄할 때 인쇄할 때 그렇게 해야지. 인쇄가 엉뚱하게 돼 있다. 그럼 돈 준다 안 준다? 당연히 안 주죠. 그래서요, 도급인이 검사에 합격하면 보수를 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이것은 순수 수유 조건이니까 무효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죠. 판례가 그것은 순수 수유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도급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됐나요? 자, 이건 조건이죠.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봤고요. 자, 그러면 정지 조건 한번 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볼 때 봐봐. 볼 때요,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하고요, 해제 조건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을 이해를 못하면 조건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조건은요, 현재를 기준으로 장래예요. 현재를 기준으로 장래에 발생하면은 정지 조건. 생각을 해봐. 내가 이런 것도 무조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림을 보고 생각하는 게 낫겠죠? 자, 정지 조건은 뭐냐면 봐봐. 2월 1일이죠. 항상 현재를 기준으로 해요. 현재. 조건은 성립에 관한 거예요? 효력에 관한 거예요? 효력이라고 그랬죠. 효력. 그러니까 현재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아까 조건은 현재예요? 장래예요? 장래 발생, 장래 소멸이잖아요. 현재 효력이 없는데요, 나중에요, 장래 10월 1일 날 장래 효력이 뭐한다? 효력이 조건이 뭐가 되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 효력이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발생이니까 플러스죠. 그럼 잘 봐봐. 잘 봐봐. 지금 봐봐. 장래 발생한다잖아요. 현재는 효력이 없다잖아요. 그러면 장래 발생하니까 지금 현재 여기까지는 10월 1일이 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 알겠죠? 효력이 없어. 그러니까 뭐라 한다? 정지 조건을 현재 뭐다? 무효죠. 현재 무효. 나중에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유효죠. 현재는 무효인데 나중에 유효가 될 수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거죠. 이게 유동적 무효 아니에요. 정지 조건이.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만약에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럼 성취 안 해. 그러면 어떡할까? 성취 안 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플러스죠. 성취를 안 해. 성취 아니면 마이너스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봐. 지금부터 이 지금 정지 조건을 이해를 못하거나 해지 조건을 이해를 못하면 조건이 처음부터 성립 안 된다고. 알겠죠?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죠. 자, 정지 조건이란 게 뭐냐? 현재를 기준으로 현재. 그리고 장래 발생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어린아이가 막 학교 갔다 오냐. 저 집에 오죠. 5살짜리가요. 아니 5학년짜리가요. 아가도 뭐라고 그래 엄마한테? 엄마 나 게임 좀 할게요. 이렇게 해가죠. 엄마가 뭐라고 그래? 야, 숙제하고 게임해. 숙제할 때 화면 게임해. 알겠죠? 그럼 숙제할 때까지 게임 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게임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언제 게임해요? 숙제해야 게임하는 거잖아요. 방 정리하고 게임해. 방 정리할 때까지 게임 못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게임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다 집에서 다 쓰는 것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동양적인 사고는 약간 겸양의 미덕이 있잖아요. 그럴 때 말을 직접적으로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알겠죠? 항상 앞에다 뭘 달아. 토를 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건이나 기한이라고 하는 것을 토를 다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습관화되어 있는데 그럼 조건이나 기한이 가장 우리가 쉽게 이렇게 또 와 닿아야 되는데 그것을 법이라고 하니까 이제 긴장하는 거죠. 법이라고 하니까. 알겠죠? 여러분이 그냥 다 쓰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거 어떻게 한다면 우리 계약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 펜스 쳐주면 그럼 나 그 집 땅 살게요 이렇게. 펜스를 쳐주면 땅 살게요. 거기 토목공사 해주면 뭐 할게요.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토목공사 하기 전까지는 나는 계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토목공사를 해준다면 나 할게 이 말이잖아요. 지금은 안 하고 토목공사 해주면 살게. 조건 성격 뭐예요? 토목공사죠. 그럼 내가 살게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약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조건부로 많이 하는 거잖아요. 이걸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지 조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뭐 물어보잖아요. 언제 특허한번 해주면 안 돼요? 뭐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 강의하고 그러면 좀 귀찮으니까 그러는데 이제 조직의 승마도 좀 보고 모의고사 점수도 안 나오고 그래봐. 그러면 이게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가 돼. 너무 신경 쓰니까. 어떤 사람은 먹기만 해가지고 알겠죠? 저 점수가 몸에 붙어야 되잖아요. 점수가 붙는 게 머릿속에 붙는 게 아니고 알겠죠? 자꾸요 옷을 대에서 라지에서 XX 라지로 바꿔간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람이 두 가지 형태죠. 사람이 이제 하나는 이렇게 먹는 걸 해결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너무 신경이 예민한 사람은 살이 빠지고 이랬단 말이죠. 알죠? 그러면 이제 그때가 들어간다. 한번 뭐 해주면 안 돼요, 뭐 해주면 안 돼요 그러죠. 그럼 내가 얘기하죠. 그러면요 나중에 뭐가 만약에 혹시 그럼 토요일 날 고수 선생님이 뭐 어떻게 하면은요 그때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진술하죠. 그럼 뭐죠? 장래에 뭐 한다면 그게 다 무슨 조건이에요? 지금 해준다고 말은 못하지만 고압 선생님이 만약에 무슨 일로 해서 하루 강의가 빠지면 그럼 내가 해줄게요 이렇게. 그럼 다 뭐예요? 무슨 조건이요? 정지죠. 지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이 정지 조건하고 이 해지 조건을 잘 섞으면요 집에서 말을 상대방한테 기분 나쁘지 않게끔 말을 할 수 있는데 듣는 사람은 듣고 나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기분 나빠. 알겠죠? 말을 하는 사람은 재밌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름대로 머리 써가지고요 법정에 사고를 해가지고 딱 했는데 상대방이 잘 못 알아들어. 그 말은 이 말이 가르쳐주면 기분 나빠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알아야 되죠. 자, 입증 책임이라는 게 나왔죠? 입증 책임. 봐봐. 봐봐. 그럼요 정지 조건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항상 현재가 기준이에요. 우리가 현재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정지 조건보다 이것은 효력을 발생했어 안 했어요 지금? 안 했죠. 지금 현재를 기준한다고. 현재를 기준해 장래란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정지 조건은 효력의 발생을 다투는 자 이래야지. 알겠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걸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입증 책임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입증 책임이 중요하다니까요. 입증 책임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일부러 좀 틀어놨잖아요. 알겠죠? 중요해. 알겠죠? 두 번째 정지 조건이 성취됐다는 말이면 성취는 누가 주장하죠? 봐봐 이런 거죠. 내가 얘기하자 가비들한테 내가 오늘 얘기하는 거 너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이렇게 합격하면 지금 사준다 안 사준다? 안 사주고 언제? 합격하면 사준다 이 말이죠. 그럼 합격했다고 하는 거 성취했다 합격했다고 하는 건 누가 증명이요? 사줄 사람 갑이 증명을 해요? 차를 사달라고 할 사람 을이 증명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해요. 누가 증명해야 될 것 같아? 을이 해야지. 갑이 합격했는지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나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차 사주세요 그래야죠. 여기 보면 가끔 학원에 오면 우리 엄마가요 자격증만 따오면 차 한 대 사준다고 했어요. 우리 아빠가 자격증 없이 공부하고 중개업하고 계시는데 시험만 합격하면 나 차 한 대 사준대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합격했다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을 해야 돼요? 차를 사달라고 할 사람이. 차를 사달라고 한다면은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죠. 성취가 되면은 차를 사달라고 할 권리가 생기죠. 그래서 성취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증명한다?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사람, 효력의 발생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는 거예요. 이걸 무조건 먼저 암기하기 전에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버리면 끝인 거죠. 그렇지 않고 무조건 암기하면 나중에 물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렇게. 자, 아까 우리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조건이 뭐라 했어? 조건은 뭘 한다고 그랬죠? 법률행위의 효력을 뭐 한다? 처음에 조건 기한할 때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한다고 그랬죠. 제한. 원래는 계약을 체결했으면 수강계약을 했으면 바로 그냥 강의를 드려야죠. 쌍수하고 오면 강의 들을 수 있다. 언제부터 강의 들을 수 있어요? 우리 학원은요 일단 쌍수가 기본이어가지고 쌍수하셔야지 강의 들을 수 있어요 이랬단 말이죠. 그럼 쌍수할 때까지 못 들어주는 거잖아요. 뭐는 했는데? 등록을 했는데 쌍수야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됐죠 지금?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어느 법령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원래 등록하면 무조건 뭘 해야죠? 강의를 드려야죠. 그런데 계약에 학원 등록에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증명하는가? 조건은 효력을 뭐한다? 제한시킨다 했죠. 제한시킨다 했죠.
그래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근데 그 사람이요 아침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 다음날 가방 돌리며 하고 났단 말이죠.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요? 쌍수 안 하셨네요, 가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러니까 조건을 붙인 사람이,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죠.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는 것이다. 왜? 조건, 원래 법률행위는 계약을 한 대로 효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조건이 붙어 있으면 그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는 효력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자, 정지 조건은 효력이 없죠? 다투는 사람이 증명을 해요. 그 다음에 정지 조건이 성취는요,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죠? 발생을 주장하는 자,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이 있는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그건 누가 증명하는 거예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이렇게. 자, 재밌는 말이죠. 자, 소유권 유보부 매매죠. 이것이 정지조건보다 이 말이죠. 이 두 가지는요 시험에 지금 몇 번 나왔는지 몰라. 정지조건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죠? 유동적 뭐라고 그랬어? 유동적 무효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다음 중에서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는 거, 확정적이지 않는 거, 유동적인 것 이 말이죠. 거기에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소유권 유보부 매매가 나왔단 말이죠.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정지조건이거든요.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죠. 조건이 뭐가 돼야? 성취가 돼야 효력이 있잖아요. 현재는 효력이 없고 성취가 돼야 효력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유동적 무효라고 한단 말이에요. 유동적 무효. 그럼 소유권 유보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것이죠. 갑이 을한테 지금 차를 팔아. 2월 1일 날 갑이 을한테 차를 팔면서 을한테 차를 줘. 차를 주면 너 타고 다녀. 이거. 그런데 이게 지금 언제냐면 이게요 1,000만 원짜리 차란 말이에요. 중고차란 말이죠. 그런데 1,000만 원짜리인데 지금 계약금으로 200만 원 받고 10월 1일까지 매달 100만 원씩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잔금을 딱 치를 때 그때 너한테 소유권이 간다는 거예요. 잔금을 치러야 너는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을이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고. 그러니까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유보란 말은 차만 을한테 준 거예요. 그런데 너가 소유자가 되려면 언제 소유자가 된다? 잔금을 치러야.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누가 소유자다? 갑. 근데 지금 차는 누가 끌고 다녀? 을이. 그런데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갑이. 이해됐나요? 소유권은 갑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 말이죠.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그럼 잔금을 완납했죠. 완납하면 누가 소유자다? 매수인이. 완납하기 전까지는 누가 소유자다? 매도인이.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소유권 유보부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권 유보.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팔았는데 지금 현재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언제까지 소유자가 아니죠? 잔금을 치를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정지조건은 뭐죠? 현재 효력이 없죠. 언제까지?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소유권 유보부는 을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언제까지? 잔금을 치를 때까지. 똑같잖아요. 알겠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요, 조건이 성취하면 조건을 좀 봐봐.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죠? 소멸시효가 진행? 권리를 써봐. 거기다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을 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 위에 잠자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권리를 없애버려. 그걸 소멸시효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봐봐, 정지조건은요. 봐봐요.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할 때까지는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권리를 행사하려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지조건이 효력이 뭐죠? 소멸시효가 진행하려면 효력이 있어야지 소멸시효가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돼야 소멸시효가 진행해. 그러면 성취되기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죠? 조건이 성취되기 전이라면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성취한 때부터. 성취한 때부터. 왜?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권리가 발생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죠. 자, 정하면요. 자, 정지 조건을 뭐가 있죠? 가등기죠. 봐봐. 자, 가등기는 여러분요, 가등기는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가등기 효력이 없죠. 뭐를 해야? 번등기의 효력이 있죠. 자, 정지 조건은요,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조건이 뭐를 해야? 성취해야 효력이 발생하죠. 시기분은요, 시기는 현재 효력이 없죠. 기한이 도래해야 효력이 발생하죠. 채권적 청구는요, 미수인.
매수인은 지금 소유자다 아니다? 뭐를 해야 소유자죠? 등기를 해야 소유자죠. 아직 소유자가 아니죠.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알았죠? 등기를 해야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이죠. 자, 한번 봐봐요. 이 네 가지 공통적인 게 뭐예요? 공통적인 게 뭐다? 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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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O죠. 됐나요 지금? 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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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O. X가 뭐다? 무효. 나중에 유효죠. 이 네 가지는 전부가 다 유동적 무효인 것이에요. 됐나요 지금? 그럼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이렇게 나와. 봐봐. 자, 봐봐요. 정지 조건부에 가등기를 붙일 수 있다. 시기부에 가등기를 붙일 수 있다. 채권적 청권에 가등기를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좀 있으면 우리 또 배워. 가등기 할 때. 그래서 뭐가 나온다면 채권적 청권에 가등기.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죠? 물권적 청권에 가등기 안 되는 거예요. 물권적 청권에 가등기 안 된다고. 알겠죠? 가등기는 장래의 청구권을 보존한단 말이죠. 장래 청구권. 그러니까 해제 조건부하고 종기부는 등기는 할 수 있지만 정지 조건부는 등기를 못해. 무슨 등기라는데? 가등기라는데. 내가 말하는 등기는 종국 등기, 본 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등기법 배웠죠? 등기법. 아직 등기 안 배웠어요? 무슨 좋아. 아무튼 여러분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말은요, 안 배웠다는 말이 제일 좋아요. 알겠죠? 안 배웠다. 그래야지 뭐가 나가지. 배웠다 그러면 골치 아파. 그래야 하고 넘어가. 알겠죠? 그래서 일단 이 네 가지는 XO, XO, XO니까 유동적 무효로서 이렇게 이건 뭐를 알아는 거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가등기 할 수 있다. 채권적 청권에 가등기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구조가 똑같잖아. 구조가. 자, 그럼 보시면 그래서 이걸 유동적 무효다. 가등기는 청구권이 시기부, 정지조건부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된 것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 하는 등기다. 나중에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등기는 시기부, 정지조건부에. 그럼 우리 법에 딱 나와 있어. 왜 시기부, 정지조건부에 가등기 하는가? 이걸 딱 보란 말이에요. 이걸 딱 보란 말이죠. 알겠죠? 채권적 청구권은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이 소유자가 되니까 장래의 권리가 확정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 물권적 청구권이나 보존 등기는 가등기 할 수 없어요. 왜요? 보존 등기는 뭐죠? 이미 건물이 뭐가 됐어? 이미 완공이 됐죠.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 등기하는 게 보존 등기잖아요. 이 보존 등기는 이미 건물이 신축이 돼서 완성이 됐으면 그 사람은 등기 없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존 등기의 경우는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알겠죠? 청구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존 등기하고 물권적 청구권에는 가등기 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해요. 됐죠 지금? 자, 해지 조건이죠? 해지 조건은 뭐다? 해지 조건은 2월 1일이죠? 여기 10월 1일. 그래서 조건이 성취하면 뭔다? 소멸해. 반대죠? 아까 우리 정지 조건은 뭐가 됐죠? 발생이죠. 해지 조건은 뭐예요? 소멸이에요. 그래서 소멸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정지 조건은요, 발생하니까 뭐라고 그랬어? 플러스. 해제는요, 소멸하니까 마이너스예요. 그럼 여기 봐봐요. 지금 여기 이렇게요. 그럼 여기 봐봐. 여기 보면 장래 소멸한다는 말은 현재는 뭐가 있다? 현재는 효력이 있다. 있으니까 효력이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소멸하겠죠. 그래서 현재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아까 우리 뭐라 했죠? 정지 조건은 효력이 아까 없다고 그랬죠. 해지 조건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왜? 장래 소멸이니까. 장래 소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래 죽었다 이 말이죠. 죽었단 말은 이미 태어났어야 돼? 아직 안 태어나야 돼?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현재 효력이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럼요. 그건 봐봐 여기 해지 조건은 소멸인데 조건이 성취가 되면 소멸이죠. 해지 조건은. 그런데요, 성취가 안 됐대. 성취 안 됐단 말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하고 곱하면 뭐가 되죠? 플러스죠. 그래서 플러스니까 유효가 돼. 플러스도 돼요. 알겠죠? 그게 플러스죠.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죠. 그러니까 플러스니까 유효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볼까요? 이제요. 자, 이제 보시면 약혼 애물의 수수는 그랬죠?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한 증여로서 유효라고 돼 있네. 이건 어디하고 비슷하다고, 무슨 말하고 이게 비슷하다고 그랬죠? 우리 103조에서 배웠는데 첫 계약의 종료를 해제 조건하는 증여.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다. 여기는 유효죠. 왜요? 약혼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약혼은 예약을 얘기해요. 예약. 그 다음에 여기 혼인은 뭐죠? 혼인은 본계약을 얘기해요. 본계약이요. 그러면 약혼 애물이죠. 약혼 반지죠. 약혼 반지를 수수하죠. 수수하는 것은 내가 나중에 혼인을 하겠다, 본계약을 하겠다는 하나의 징표에 불과해요. 징표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내가 혼인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돌려줘야 돼요. 무슨 알겠죠? 요즘 여자들은요, 자기 손에 일단 들어오면 안 돌려주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약혼은 혼인을 하기 위해서 약혼하는 거기 때문에 혼인을 하지 않으면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봐봐요. 혼인을 뭘 하게 되면 불성령 안 하면 돌려줘야 돼. 돌려주려면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돌려주죠. 그래서 그걸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자, 그럼 읽어요. 약혼 애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하는 증여다. 이렇게. 그러니까 약혼 반지를 줬잖아요. 장래 남편 될 사람이요. 그냥 공짜로 줬으니까 증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것은 무조건 가져가면 안 되고 혼인하지 않으면 돌려줘야 돼요. 혼인했을 때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약혼 반지가 탐이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혼인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신혼여행도 갔다 오고, 한 2, 3개월 또 살아주고, 알겠죠? 그 다음에 가져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조건 가져가면 안 된다. 잘 들었죠, 여자분들? 자, 이번에요, 계약을 체결하면서 뭐를 했어? 항상 봐봐. 해지 조건은 항상 머릿속에 정지 조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죠? 정지 조건 하나 암기해야 돼. 정지 조건은 뭐? 소유권 유보부 매매. 시작. 소유권 유보부 매매. 다시. 정지 조건은 뭐? 소유권 유보부 매매. 소유권. 해지 조건은요, 이거 하나 알면 돼. 1번 하나 알아. 약혼 애물의 수수 이렇게 하나. 그런데 여기 봐봐. 항상 해지 조건은 뭐냐면 정지 조건은요, 정지 조건의 특징이 뭐였죠? 현재 효력이 없어야죠. 나중에 발생해야 되죠. 해지 조건은요, 지금 현재 뭐가 있어야 돼. 그리고 나중에 없어져야 돼. 항상 이런 구조가 되면 돼. 왜냐면 우리가 찾을 때 정지 아니면 해제거든요. 그러니까 정지는 현재 효력이 없어야 되고 해제는 효력이 있어야 되고 현재. 그럼 여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체결했잖아요. 체결했으니까 뭐가 있죠. 체결했으니까 나중에 없어진 것밖에 없잖아요. 그럼 해지 조건이야 무조건. 체결하면서 도로 부지에 편입되지 않을 부분은 원가로 반환한다. 반환한다고 해서 다시 돌려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이 말이 해제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해제 조건은 첫 마디가 뭐가 있어야 돼요? 뭔가가 있어야 되는 해제는 효력이 있어야 된다고. 한번 떠나볼까요? 건축허가 신청이 나중에 불허가 되면 무효로 한다고.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했어. 매매계약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 나중에 건축허가 신청인데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가 되면 그것은 무효로 합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무효는 없앤다 이 말이죠. 지금 계약했죠? 계약을 했는데 불허가 나오면은 무효로 한다 이 말이죠. 허가를 했는데 나중에 불허가가 되면은 무효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다? 해제 조건 이란 말이에요. 됐죠? 자, 계약 해제하고 합의 해제하고는 전혀 달라. 해제 조건하고 계약 해제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계약 해제는 계약이 해제되면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해제 조건을 성취하고 봐봐. 여기 봐봐. 여러분 계약 해제할 때 해제하고 해제 조건할 때 해제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는 해제인데 여기는 해제가 아니고 이건 조건이에요. 알겠죠? 해제 조건은 해제가 아니고 조건이라고. 그러면 조건 중에 정지 조건이 있고 무슨 조건이 있어요? 해제 조건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예요. 해제하게 되면 뭐가 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자, 조건이 성취하게 되면 언제부터 효력이 없죠? 조건이 성취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다 소급이다. 아까 우리 조건 맨 처음에 할 때 얘기했잖아요. 조건은 장래니까, 장래 불확실이니까 소급표가 없다. 합의가 있어야 소급한다. 그러니까 해제 조건이 성취하죠. 원래 소급표가 없는 거예요. 소급표가 없으면 언제부터 효력이 있다?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알겠죠? 해제 조건하고 계약 해제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다. 알겠죠? 그래서 계약 해제는 소급표인데 해제 조건 성취는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는 거예요. 소급표가 없다. 알겠죠? 이게 두 개가 큰 차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해제 조건이 성취하면 그때부터 소유권이 원 상태로 복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이렇게. 자, 이제 재밌는 말이죠.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가장 조건에서 많이 나왔던 시험이 여기예요. 알겠죠? 여기 가장 시험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이렇게. 불능이 정지 조건이면, 불능이 해제 조건이면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다시 봐. 정지는 뭐죠? 나중에 발생하니까 뭐다? 플러스. 알겠죠? 해제는요? 나중에 소멸하니까 마이너스. 기성은 이미 성취했으니까 뭐가 된다? 플러스. 불능은요? 성취할 수 없으니까 마이너스. 이 말이잖아요. 자, 정지 조건 플러스, 해제 조건 마이너스. 기성은 이미 성취했으니까 플러스, 불능은 성취하지 않았으니까 마이너스. 봐봐. 이 두 가지가 비교되고 이 두 가지가 비교된 것이지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 1번 봐봐. 1번. 1번은 먼저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이 말이죠. 1번은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 이 말이죠. 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요.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기성이 정지면 플러스 플러스를 곱하면 뭐가 되죠? 플러스죠. 플러스를 뭐라 한다? 유효라고 그래. 이걸 유효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조건 없는 법령이라고 그래. 그래서 조건 없는 법령이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기정조 이렇게 암기하더라고요. 이러면 이렇게 창피하게 이렇게 하지 마. 알겠죠? 이렇게 이해해서 암기하면, 이것은 아주 30년 전에 사법시험 같은 데 시험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은 이렇게 암기하면 너무, 지금은 문제 보는 것들이 넓어져 가지고 물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알겠죠?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암기하는 것은 창피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정지 조건부로 계약했는데, 정지 조건부로 계약했는데 그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그렇게 나와. 정지 조건부로 계약했는데 성취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정지 조건부로 계약했는데 성취할 수 없다. 성취할 수 없으니까 불능이죠. 정지는 플러스, 성취할 수 없다 마이너스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무효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뭐냐면 불정무 그래야 되잖아요. 불정무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불능이 정지면 무효다 이렇게 하면 불능이 앞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정지 조건부로 계약했는데 조건이 성취할 수 없대. 알겠죠? 그러면 다 정지 조건이 있고 성취할 수 없네, 성취할 수 없는 불능이네. 계약 또 불 앞으로 가져와가지고 또 불정무 그래요? 시험 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미 성취했으면 플러스, 성취할 수 없으면 마이너스. 정지는 발생하니까 플러스, 해제는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돼. 읽으면서 그냥 가면 되죠. 읽으면서 뭐라 한다? 해제 조건부로 계약했는데 성취할 수 없다. 해제 마이너스, 성취할 수 없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된다? 플러스. 플러스는 뭐다? 유효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조건 없는 법률 행위 이렇게 얘기한다고. 알겠죠? 조건 없는 법령. 한번 볼까요? 여기요. 자, 조건 없는 법령 한번 볼까?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령이라고 그랬죠? 좀 이따 얘도 나오는데 지금부터 보면, 작년에 32에 이미 합격했는데 아버지가 너 시험 합격하면 차 사준대. 이미 합격했어. 이미 합격해서 기성 조건이죠. 합격하면 차 사준대. 합격하기 전까지 사줘 안 사줘? 안 사줘. 그러니까 정지 조건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성 조건 정지 조건이니까 뭐죠? 유효죠. 조건 없는이죠. 조건 없는이 뭐예요? 합격한다면 차 사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집에 있단 말이죠. 집에서 누워 있는데 작년에 그냥 어떻게 해서 합격했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이렇게 빈둥거리지 말고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아빠 나는 이미 작년 합격했으니까 지금 빨리 여기 자격증 있으니까 차 사줘요.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럼 내가 한번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볼게요. 그래요? 이미 합격했는데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그래요? 합격했으니까 차 내놔. 그래야죠. 그러니까 이건 뭐다? 조건이 없는 거. 조건이 뭐죠? 합격한다면 그 말이 없는 거예요. 이미 뭐 했으니까. 합격인데 뭘 또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조건 없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유효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다? 유효. 알겠죠? 조건 없는 뭐다? 유효. 이렇게.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볼까요? 1번 기성 조건이 플러스죠. 이미 성취죠. 자, 정지 조건이면 그러면 뭐다? 그것은 유효가 돼. 유효를 뭐란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해. 그 다음에 여기 기성 조건이 무슨 조건이면, 기성은 뭐죠? 플러스죠. 해제는 뭐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다? 마이너스 무효가 돼. 자요, 여기 불능이 정지 조건이죠. 그건 불능이 해제 조건이죠. 자, 불능 해제 한번 볼까요? 불능 조건은 성취할 수 없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정지 조건이면 플러스죠. 마이너스 플러스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 불능 조건이요, 무슨 조건이면 해제 조건이다. 불능 마이너스 해제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곱하면 뭐다? 플러스 유효. 다른 말로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지금? 그럼 여러분요, 지금 여기 있는 1번, 2번, 3번, 4번 이것만 잘 보면 돼. 1번, 2번, 3번, 4번.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 기성은 뭐고? 플러스. 불능은 마이너스. 정지는 플러스. 해제는 마이너스. 성취할 수 없는 것은 마이너스. 이미 성취한 것은 플러스. 성취할 수 없는 것은 마이너스. 정지는 플러스. 해제는 마이너스. 딱 이것만 보면 돼. 그러면 읽으면서 그냥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기정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성취할 수 없는 경우, 성취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된다, 꽝이다 그럼 무조건 마이너스. 알겠죠? 아무것도 아니죠. 자, 조건부 법령 효력이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죠. 상대방이 이익을 해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의 성취가 미정. 2번 중요해요. 처분 상속 보존 담보.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 이런 아까 내가 뭐라 했죠? 조건부 권리는 장래의 권리가 아니고 현재의 권리라고. 왜? 학원 등록했잖아요. 현재.
단지 쌍수할 때까지만 강의를 못 듣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현재 권리예요. 그러니까 처분 상속 담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다니다가 이러면 어때요? 자기는 도저히 무서워서 쌍수를 못 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학원 등록증을요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걸 처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됐나요? 처분 상속 보존 담보할수.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다음 중에서 확정적 유효인 것은 확정적 유효 정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 처분한 경우 이렇게 정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 처분해도 그것은 확정적 유효가 돼. 왜? 조건의 성취가 미정해도 처분할 수 있다고 법에 나와 있네. 법에 149조에 알겠죠? 조건부 권리를 처분해도 확정적 유효가 돼. 그 다음에 재밌는 말이죠. 봐봐. 이건 150조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뭐라 하냐면 너 시험 합격하면 차 사준대. 합격하면. 그 말을 듣고 이 여자가요 눈이 돌아가가지고 집에서요 빨래도 않고 청소도 않고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되면 합격을 하면 이 이익을 받을 당사자 차를 한 대 구할 수 있는 와이프가 신의 측에 반해서 성취를 시켰다. 무슨 말이에요? 신의 측에 반해 성취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컨닝했다 이 말이죠. 부정행위를 했다. 부정행위를 통해서 합격을 했다 이 말이죠. 부정행위로 합격을 했다. 이런 경우는 뭐다?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한다. 이거 봐봐. 여기가 중요해. 여기가 신의 측에 반해서 성취했죠. 그럼 남편은 뭐라고 그래? 야, 너 부정행위했다며? 그러니까 이건 합격 아니니까 차 못 사줘 이렇게. 그래서 뭐란다?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한다.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 뭐냐? 당연히 성취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남편이 뭐라고요? 이리 봐도 내 여자고 저리 봐도 내 여자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도 좋아. 아무튼 자격증만 땄으면 되죠. 부정행위면 어때요? 남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뭐란다? 괜찮아 하고 차 사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안 돼. 뭘 해야 돼? 말을 해야 돼. 야, 너 부정행위했다면서? 그래 이것은 성취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말을 해야 되니까 주장해야 되니까 주장.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요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이 누구죠? 남편이죠. 차 사줘야 되니까. 그런데요 신의 측에 말해서 성취를 방해한다는 말이 뭐냐? 물어봤단 말이야. 야, 시험 언제야? 내일 모레인데 요즘 모의고사 점수는 어느 정도 나와? 내가 좀 열받았으니까 말 시키지 말래. 왜? 그랬더니 나 어제 시험 봐가지고 2등밖에 못했어. 알았죠? 평균이 얼마인데? 97.5 이렇게 얘기해. 그럼 이 여자는요 아무튼 지구가 깨지기 전까지는 합격할 가능성이 99.9%잖아요. 남편이 큰일 났죠? 왜? 합격하면 차 사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신의 측에 반해서 성취 방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감금하면 되죠. 그래서요 아내가 그 다음날이요 시험 보러 못 가게끔 수면제명에서 감금을 시켜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깨어났는데요 나보다 공부도 훨씬 더 못하는 사람 다 깨겠는데요. 저 학원에서요 자기 혼자 시험 못 봐서 떨어진 거 열받아 안 받아? 열받죠. 그러니까 상대방 누구죠? 아이폰은요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야, 너가 나 수면제 먹이지 않았으면 합격했을 거야. 그러니까 너 합격한 걸로 치고 차 사줘. 주장해야 돼. 차 사줘. 주장을 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시험은 항상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 시험은 뭐라 나오냐면 자 이렇게 나온다고. 신의 측에 반해서 항상 여기 신의 측에 반해서 성취했죠? 신의 측에 반해서 성취하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신의 측에 반해서 방해했죠? 방해하면 뭐한 것으로? 성취한 것으로 이렇게 성취한 것으로 이게 한 세트야. 그러니까 신의 측에 반해 신의 성취의 원칙에 반해서 성취했느냐 반대로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성취를 방해했느냐 성취한 것으로 이게 중요하다고. 그런데요 이 말을 잘못되면 어떻게 나오냐 시험에 이렇게 나와. 봐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그 말이 그 말 같죠? 조선말로는 구별이 안 돼.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럼 그 말이라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신의 측에 반하여 성취죠? 성취? 그럼 반대로 가. 상대방은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신의 측에 반해서 성취하지 않았죠? 성취를 방해했죠? 방해? 그러면 상대방은 뭐한 것으로? 성취한 것으로 이렇게 반대말로 간다고. 내 말 알았죠? 신의 측에 반해서 성취 그러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신의 측에 반해서 성취를 방해 그러면 성취한 것으로 이렇게 반대로 간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 시험에 이렇게 나와. 당연히 성취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큰일 나. 뭘 해야 돼? 주장해야 돼. 주장해야.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방해라는 것은
고의나 과실로 인한 방해를 포함해. 고의나 과실로 인한 방해를 포함을 해. 두 번째, 그러면 성취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방해 행위가 없었다는 무슨 말이죠? 나를 감금하지 않았으면 성취하였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성취되었으리라고, 여기 성취되었으리라고 이거 어디죠? 시험 친 날이죠. 10월 29일. 올해는 10월 29일이죠. 10월 29일에 나는 시험 쳐서 합격했을 거야. 이렇게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의나 과실을 포함하고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150조, 이 150조는 우리가 시험에 한 3번, 4번 나왔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걸 잘 보죠. 특히 2번. 2번은요 너무 시험이 많이 나와가지고 조건이 성취되기 전이라도, 미정이라면 조건이 성취되기 전이라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 처분 상속 보존 담보,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조건은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 첫 번째, 가족법상은 조건을 붙일 수 없어요. 단독행위도 안 돼요. 그런데 단독행위는 뭐가 된다? 상대방이 동의란 말이 중요해. 알았죠? 가능하다. 그 다음에 어음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기한은 가능하고요. 어음 보증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어. 알았죠? 어음 보증, 어음행위하고 어음 보증 다르죠? 어음을 발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보증을 한단 말이죠. 그것은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 어음 자체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봐봐. 여기 만기는죠. 만기. 우리가요 만기란 말을 쓰잖아. 만기는 시기를 얘기해요, 종기를 얘기해요. 만기는 시기를 얘기해요, 종기를 얘기해요? 시기를 얘기해요, 종기를 얘기해요? 만기는 시기예요, 종기예요? 골치 아프죠. 저렇게 해놓으니까. 알겠죠? 이런 봐봐. 우리가 어음은 여러 가지 어음이 있어가지고 어음도 종류가 많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문방구, 우리 통상적인 가장 쉬운 문방구 어음을 보면 이렇게 하죠. 어음은 3개월 만기 어음으로 끊어지죠. 3개월 만기. 그 말은 3개월을 가득 채우고 오면 그때 어음을 가져오면 어음금을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만기란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아요? 시기란 말이 똑같아요. 여러분 종기는 뭐죠? 종기는 뭐냐면 여러분요 우리 지금 몇 월달 강의죠? 2월달 강의죠? 2월 강의는 2월 28일 날 끝나. 그걸 뭐라고 한다? 만기라고 그래. 2월달 강의는 2월 1일부터 시작해. 그걸 시기라고 그래. OX? 틀렸다 이 말이죠. 왜요? 지금 2월 1일이 지났죠. 오늘 2월 2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2월 1일은 과거죠.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2월달 강의가 시작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오늘은 2월 2일이니까. 그러니까요 시기나 종기는 과거가 돼야 되고 장래가 돼야 돼. 장래가 돼야 돼. 장래. 2월 28일 날 2월달 강의가 끝난다? 그건 가능해. 왜요? 2월 28일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말한다? 종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종기는 효력을 잃는 것이고 시기는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정지 조건의 성취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해제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고.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약이나 현상 광고는 계약이죠. 현상 광고는 뭐죠? 현상 광고에다 유상 편무 계약이에요. 현상 광고는 유상 편무 계약이고 현상 광고는 요물 계약. 요물 계약은 현대 계보 그래서 4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상 광고는 유상 계약이면서 편무 계약이면서 요물 계약이에요. 계약이란 말이죠. 이러면 계약에는 조건을 붙여. 어디에 조건이 안 된다? 단독 행위에 조건이 안 되고 예약은 계약이죠. 현상 광고도 계약이란 말이죠. 예약이나 현상 광고 같은 계약에는 조건이 가능해. 알겠죠? 그 다음에 조건을 볼 수 없는데 조건을 붙였죠. 그러면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돼. 조건이 아까 한 번 있었는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여기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지 아까요? 이것을 뭐라고? 조건한테 처음부터 했는데 불법이라고 그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되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그래서 이것을 불법 조건이라고 하는 거. 불법 조건. 알았죠? 불법 조건은 그것은 전부가 무효가 돼. 조건이 무효가 아니고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고. 조건이 무효가 아니고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고.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고.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고. 조건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알겠죠? 여러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을 뭐라고 한다? 불법이다. 이렇게 불법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요, 그다음에요. 5번 보시면 원칙은요 소급표가 없다고 그랬죠? 합의로 뭘 한다? 그래서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소멸하고 정지 조건은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조건은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소멸하고 성취한 때부터 이 말은 소급표가 없다 이 말이죠.
예외적으로 합의로 소급해. 합의로 조건은. 그런데 뭐는 절대로 소급표가 없다고 그랬죠? 기한. 기한은 절대로 소급표가 없어요. 그래서 기한의 경우는요 절대로 소급표가 없다. 합의로도 소급이 안 돼. 아시겠죠? 자, 그럼요 우리가 이제 정지 조건하고 불확정 기한을 구분해. 그럼 정지 조건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랬죠. 합격 안 하면 어떻게? 합격하면 사줘 안 사줘? 안 사주죠. 그러니까 정지 조건은 뭐냐면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말이죠. 합격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행하지 않아도 돼. 안 사줘도 돼. 그럼 정지 조건이에요. 만약에 어떤 문제가요, 너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준다고 그랬어. 그런데 합격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안 사줘도 되죠. 합격을 하지 않으면,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을 정지 조건이다. 이렇게. 불확정은요 기한이죠. 기한은 반드시 뭐가 돼? 확실해야 돼. 확실해야 되니까 일정한 사실이 뭐라든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여기서 불가능의 동그라미하고 별 하나에, 불가능의 동그라미하고 별 하나, 그때는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이행을 해야 돼. 그래서 이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든 불가능하든. 왜? 기한은 확실이니까. 기한은 확실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해도 이행을 해야 돼. 그러면 불확정 기한.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을 하지 않아도 돼.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차를 사주지 않아도 돼. 그럼 뭐라 한다? 정지 조건.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반드시 이행을 해야 돼. 우리 이것을 뭐라 한다?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미 여기 뭐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봐봐요. 이제 여기서 이제 기한이에요. 자, 기한을 봐봐. 이거 다 끝났어 이제. 조건이 이렇게 양이 많아요. 조건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요 그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너무 쉽게 나오는 거예요. 기출 문제는 기출 문제 자체는 아주 간단한데요. 이 조건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알겠죠? 근데 기출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의 자료 있잖아요. 이 자료가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출 문제를 풀려면. 그런데 그 기출 문제를 풀기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양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지. 알겠죠? 자, 기한의 이익이 뭐죠? 갑이 우리한테 돈을 1억을 빌려줬어.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10월 1일 갚으라고. 근데 갑자기 갑이 5월 1일 날이요. 갑자기 갑이 우리한테 5월 1일 변제기잖아요. 갑이 우리에게 변제를 청구해. 야, 너 돈 갚어. 이렇게. 5월 1일. 그럼 여러분 의리하게 해봐. 응, 알았어. 갚을게. 그래요? 언제 갚는다고 그래? 10월 1일. 그럼 나는 10월 1일까지 돈 갚을 수 없어. 10월 1일까지. 그래서 5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를 뭐라 한다?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뭐라 한다? 기한의 이익.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것을. 알겠죠? 그래서 10월 1일까지 나 10월 1일까지 나 돈 못 갚어. 이렇게. 그걸 기한의 이익이라고 해요. 나 10월 1일 날 갚을게.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기한의 이익 포기는 뭐냐면 을이요 갑한테요 1억을 빌렸죠. 언제? 뭐죠? 1월 1일. 그래서 10월 1일 갚기로 했단 말이죠. 그럼 지금 현재요 언제다? 5월 1일이에요. 을이 갑자기 로또에 당첨된 거예요. 로또에 당첨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굳이 10월 1일까지 기다렸다가 돈을 갚을 필요 없잖아요. 오늘 갚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돈은 언제 갚기로 돼 있죠? 10월 1일. 그래서 을이 갑한테 뭐라냐? 나 오늘 돈 갚을게. 그래. 오늘 돈 갚을게. 그럼 갑이 뭐라고 그래? 안 된다고 하죠. 왜요? 뭘 못 받으니까? 이자 못 받으니까. 그러면 을이 뭐란다? 걱정 마. 가지고 있는 거 돈밖에 없어. 알겠죠? 원금 1억에다가 5월 1일에서 10월 1일까지 이자. 이자가 뭐죠? 손해죠? 손해를 배상하고. 이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손해를, 이자를 지급하고 이 말은 손해를 배상하고. 그래서 손해를 배상하면은 변제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5월 1일 현재. 그러면 5월 1일에서 10월 1일까지를 뭐라 한다? 기한의 이익이죠. 이 이익을 뭐 한 것이다? 포기한 것이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포기. 근데 무조건 포기하면 안 돼.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를 해야 돼. 뭐를 하고?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요 5월 1일 오늘 갚겠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여기 기한의 상실이죠. 기한의 상실은 2월 1일 날이요 갑이한테 돈을 1억을 빌려줬죠. 그래가지고 갑의 집에다가 저당을 잡은 거예요. 저당을 불안하니까. 왜? 우리 돈을 못 갚을 수 있잖아요. 우리 채무자잖아요. 채무자. 그런데 언제요? 5월 1일 날이요 갑자기 을이요 부부싸움 해가지고 3층이요 불타버린 거예요. 부부싸움 해가지고. 남의 걸 먹고 있는데 와이프가요 하도 잔소리하니까요 그냥 뭐죠? 가스 배관은요 호스를 잘라가지고 불을 내버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성질이 어떠면요 더러우면요. 그래서 3층이요 일부가 지금 멸실됐죠. 일부가. 그럼 어떡한다? 이것을 현재 을의 잘못으로 을의 채무자의 잘못으로 지금 담보물의 일부가 가치가 손상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이 을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싸움 끝났지?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이 뭐라고 그래? 을이 뭐라고 그래? 아무 말 하지 않죠.
아 몰라 아직도 이날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2층 날라가고 1층 날라가면 돈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갑이 그한테 뭐라냐, 5월 1일 현재 누구의 잘못으로? 채무자의 잘못으로 담보가치가 손상이 됐죠. 그래서 갑이 그한테 뭐라 한다, 너 나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되겠으니까 오늘 당장 돈 갚어. 이렇게. 원래 만약에 5월 1일 갚으러 가면은 나는 10월 1일 날 갚을래 그래야 되죠. 그걸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죠. 알겠죠? 근데 이 기한의 이익은 누구를 보호하는 거죠? 채무자를 보호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요, 기한의 이익 상실은요, 기한의 이익 상실은 누구를 보호하는 거죠? 채권자를 보호하죠. 누구 때문에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채권자를 보호해야 되죠. 원래 채권자는 10월 1일이 돼야 돈을 받죠. 근데 이 사람의 잘못으로 현재 5월 1일 날 담보 가치가 손상했으니까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갑일한테 너 미안한데 오늘 당장 돈 갚어. 이렇게. 오늘 당장 돈 갚어. 이렇게. 그럼 오늘 당장 돈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5월 1일에서 10월 1일까지가 기한의 이익인데 이것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돈 갚을 날짜가 10월 1일이 아니고 5월 1일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상실했다고 그래. 알겠죠? 그래서 5월 1일이죠. 그래서 오늘 당장 돈을 갚아라 이 말이죠. 알겠죠? 갑일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언제? 5월 1일 현재. 이렇게. 이걸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요. 그래서 여기 봐봐요. 그러면 기한의 이익은 여기 봐봐. 기한의 이익은 무이자죠. 무이자. 이런 무이자는 누구한테 유리해요? 채권자한테 유리해? 채무자한테 유리해? 채무자. 그래서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이 있고, 그래서 채무자는 언제든지 돈을 갚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무상임치. 이런 임치가 뭐죠? 물건 맡기는 거예요. 물건 보관시키는 거.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을 수치인이라고 하고 물건을 보관시킨 사람을 임치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임치인하고 수치인 중에서 누가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예요? 그걸 알아야 돼. 임치인하고 수치인 중에서 누가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냐? 항상 모르면 뭘 가지고 기준한다? 물건. 이 임치인은 수치인 물건을 보관한 사람은 나중에 물건을 돌려줘야 되죠. 돌려줘야 되니까 채무자. 임치인은 물건 맡긴 사람은 돌려받죠. 물건 돌려받으니까 채권자라고 그래. 이걸 모르면 지금 안 되죠. 채무자, 채권자. 그래서 무상이면 공짜죠. 공짜로 물건을 맡겼으면은 맡긴 사람이 유리해요? 보관하는 사람이 유리해요? 맡긴 사람이 유리하죠. 맡긴 사람이.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뭐죠? 수치는 불리하죠. 수치는 공짜로 물건을 받으니까 무상이니까 그때는 임치인이 기한이 있고 임치는 언제든지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이자는 누가 더 유리하죠? 이자는 채권자가 유리해? 채무자가 유리해? 이자는 둘 다 유리하죠. 둘 다. 알겠죠? 그래서 채권자는 이자를 받으니까 유리하고 채무자는 그럼 1억 원의 돈을요 이자 한 100만 원 주고 10개월간 쓰면 그것도 이익이 아니에요? 아니 10개월 동안 남의 돈을 1억짜리를 1억이라는 큰 돈을 한 달에 이자 100만 원씩만 주면 10개월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도 유리하고 그다음에 채권자는요 돈 빌려주고 이자 받으니까 유리하고 쌍방한테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쌍방한테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임대차죠. 임대차는 누가 유리해요? 임차인 유리해? 임대인 유리해? 둘 다 쌍방 유리하죠. 임대인은 집 빌려주는 대신 돈 받고, 임차인은 자기가 이 집 지으려면 돈이 5억이 있어야 되는데, 알죠? 월세 100만 원만 주면은 이 집을 2년 동안 월세 100만 원씩만 주면 2년 동안 살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5억 돈 없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도 유리하죠. 둘 다 유리하다 이 말이죠. 이자가 있는 정기예금이고 뭐고 둘 다 있죠. 기한의 이익이 불분명하면, 기한의 이익이 누구한테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누구한테? 채무자. 채권자 그러면 안 돼. 추정한다 그래야지. 본다 그러면 안 돼. 채무자에게 있는 것을 추정한다 그래야지. 본다 그러면 안 되고 채무자라고 해야지. 채권자라고 그러면 큰일 나. 항상 이 두 군데에서만 시험에 나와. 채무자를 채권자로, 추정을 본다로 바꾼다. 아시겠죠? 본다, 간주한다 그러면 안 돼. 추정한다고 해. 추정한다. 이걸 기한의 이익. 그러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은, 기한의 이익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10월 1일 날 갚으라고 했는데 5월 1일 날 너 돈 갚아 그러면 5월 1일 날 갚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려면 채무자가 어떻게 해요? 우리 민법하고요, 회생파산법하고요, 당사자의 약정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어요. 우리 민법은 뭐다? 채무자가 담보로 손상감소, 아까 말했죠? 부부싸움에서 담보가 일부가 불탔죠? 그걸 담보가 손상감소 멸실됐다. 그러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이 돼. 그 다음에 채무자가 담보 제공을 게을리한다 이 말이죠. 회생파산법에 있어요. 그때는 뭐 한다? 파산 선고를 받다. 파산 선고, 당사자의 약정으로 이 말이죠. 특약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해당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서 당장 돈을 갚아야 돼.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죠. 기한의 이익 상실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채권자다. 채권자. 알겠죠? 이것을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상실 사유다 이렇게 얘기해. 자, 민법상으로 뭐가 있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게을리한다. 회생파산법에서는 파산 선고를 받았다. 당사자의 약정이다. 시험에는 뭐만 나오냐? 여기만 나와. 당사자 약정 이렇게 약정. 그 약정이 뭐죠? 여기 신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이죠. 특약이란 말이 뭐죠? 특별하게 둘이 약속했다 이 말이죠. 약정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정지조건부하고 형성권하고 두 가지가 있어. 그럼 잘 봐봐, 잘 봐봐. 이러면 아까 정지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너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랬죠.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러면 차 언제 사줘요? 합격하면 사달라게 사줘? 무조건 사줘야 돼? 무조건 사줘야죠. 왜? 합격하면 차 사준다고 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지조건은 조건 성취하면 바로 그냥. 여러분 우리 어린이한테요, 너 숙제하고 게임해 그러죠? 그러면 가면요 한참 있다 가니까 얘가 게임하고 있죠. 야, 너 엄마가 너 숙제하고 게임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엄마 나 아까 숙제 금방 오래전에 했거든 이러죠. 그럼 오래전에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엄마한테 나 숙제 끝났으니까요 내가 게임해도 될까? 다시 묻지 않아? 묻지 않고. 왜? 숙제 끝났으니까. 조건은 정지조건은 숙제가 끝나면 바로 게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엄마한테 통지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게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요 할 말 없으니까 쑥스러우니까 알았어 하고 와가지고 사과 하나 또 깎아주죠. 알겠죠? 그럼 얘가 뭐라 그래? 바나나도 하나 줘야지. 이렇게 하면 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엄마의 시중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지조건 뭐죠? 형성권은 뭐예요? 형성권은 단독행위죠. 써봐.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뭐죠? 의사표시 말로 하는 거죠. 이것만 알면 돼. 형성권은 단독행위다. 의사표시다. 우리 조건하고 기한은 뭐예요? 조건하고 기한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이에요? 법률행위예요? 조건하고 기한은 법률의 규정이에요?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의 효력이죠. 법률행위. 그러니까 조건과 기한은 반드시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 기한에 더 합당한 것은 정지조건이에요?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죠. 알겠죠? 그래서 보면 정지조건은 뭐냐면 이런 거죠. 아까 일정한 사유가 뭐죠? 써봐.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 이 말이에요.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 이 말이에요.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일정한 사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키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멸실시키죠? 그러면 당연히요 이행을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기한이라는 것은 확실하죠? 기한은 확실하니까 반드시요 이행을 해야 돼. 알겠죠? 변제기가 도래한다, 이행기가 도래한다. 반드시. 당연히요. 또는 즉시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만약에 담보로 손상 감소 멸실시키면 너 당장 돈 갚아야 돼. 이렇게. 그럼 그거 정지조건이다 이 말이죠. 형성권은요 말로 해야 돼. 만약에 너 담보로 손상 감소 멸실시키면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불리하면 너 돈 갚으라면 갚고 내가 아무 말 안 하면은 그냥 그냥 이자 내고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형성권자가 뭐죠? 일정한 사유. 담보로 손상 감소 멸실했죠? 일정한 사유가. 그러면 형성권은 의사표시 말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 채권자의 의사행위, 채권자의 의사표시 이렇게. 원래 봐봐요. 법 판례는 의사행위라고 돼 있어. 그런데 이 행위라는 것은 뭐죠? 표시를 얘기하죠? 그래서 의사표시란 말은 똑같아. 청구한다, 통지한다도 말로 하는 거죠 지금? 똑같아. 그러면 기한이 도래한다 이 말이에요. 기한이 도래한다. 알겠죠? 똑같아. 그럼 이런 봐봐요. 지금 보면 이걸 가지고 이제 시험이 나온다 이 말이죠. 뭐라고 시험이 나오냐? 이렇게 시험이 나와. 자, 기한이 상실 특약이 있는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기한이 도래하는 형성권적과 OX X 그렇게 시험이 나온다고. 기한의 상실 특약이 있는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가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는 정지조건부와 OX X 그렇게 시험이 나온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형성권은 뭐예요? 단독행위 의사표시죠. 형성권은 그러니까 말로 해야 돼. 말로. 그걸 형성권. 정지조건은 뭐예요?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합격해서 당연히 차 사줘야죠. 당연히. 그럼 정지조건. 알겠죠?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인지 모르겠어. 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너 만약에 나중에 그러면 너 만약에 담보 같은 거 손상시켜 그러면 어떻게 해? 이렇게 하니까 그때 내가 그러면 돈 갚을게.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돈을 갚을게 그랬는데 당장 갚는다는 말인지 갚으라면 갚는다는 말인지 말이 애매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것으로 보냐? 채권자한테 더 유리한 것은 여러분 봐요. 정지조건이 유리해요? 형성권이 유리해요? 형성권은 정지조건은 당연히 돈을 갚아야 돼. 바로 돈을 갚아야 돼.
그다음에 형성권은 돈을 갚으러 갈 때 갚아야 돼. 갚으란 말을 하자면 안 갚아도 돼. 계속 이자만 주면 돼.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채권자한테 유리한 것처럼 보여요? 정지조건 유리한 것처럼 보이죠?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만약에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지금 현재 1억을 빌려주고 이자를 100만 원 받기로 했어.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1억을 예금을 해도 은행 이자가 2% 안 되죠? 그럼 20만 원 못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연 2%니까 1억에 대한 연 2%는 연 20만 원이죠? 연 2%는 200만 원이죠? 2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버리면 알았죠? 20만 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자를 100만 원 받고 있는데 내가 왔을 때 집이요, 이 집이 지금 10억짜리 집이란 말이죠. 3층이 날아가도 한 5억 원 남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계속 이자를 받는 게 유리해요? 그냥 돈을 그냥 변제 받는 게 유리해요? 이자를 받는 게 유리한 거잖아요. 이자를 받는 게. 그런데 정지조건은 당연히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한테도 불리할 수 있죠. 그래서 정지조건 뭐냐? 형성권적이냐가 불분명할 때는 뭐로 추정한다?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이것만 여기 말만 우리는 3번이나 났어요. 여기 말만.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항상 정지조건으로 추정한다 2번,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1번 이렇게 났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다른 시험은 이제는 이 정도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나온다?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기한이 도래하는 형성권적과 틀리고,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면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가 있어야 도래하는 정지조건부 이렇게 틀린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시험이 나오고 있다 이 말이죠. 다른 시험은. 근데 우리 시험은 아직도 여전히 여기만 나오고 있다. 형성권이냐 정지조건부냐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당연히 도래한다. 당연히 정지조건. 그 다음에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가 있어야 된다. 형성권적.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뭘 어떻게 해? 상식적으로 보면 되죠. 형성권은 뭐다? 의사표시고, 의사표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말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청구나 통지, 의사행위, 의사표시 이런 말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다. 형성권. 당연히 정지조건. 어느 것인지 모른다. 형성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요, 기한의 상실 특약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모른다. 그럼 뭐 뇌세포의 활동을요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러면요 조건하고 기한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문제를 풀면 너무너무 간단해요. 문제를 풀면 너무너무 간단한데 들었을 때는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요 그림을 여러분 강의 노트와 다르게 새롭게 다 그려놨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잠깐 쉬었다 이제 이런 물권법을 공부할 거예요. 아시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